김정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만화가였어요. 6살 때부터 꿈이 만화가여가지고 꿈은 되게 빨리 정했어요. 그리고 한눈이나 이런 데 판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 뭐 만화, 그림 쪽 어릴 때부터 그림 잘 그리고 좋아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그려오다가 꿈은 되게 빨리 가졌는데 등단은 한 27살 군대 다녀와서 처음 등단했던 것 같고 소년 챔프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 후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강사, 그림을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해봤어요. 뭐 영화적 콘티, 웹툰도 1.5세대예요 거의. 뭐 만화책은 당연히 작업도 해봤었고 해오다가 뭐 2012년부터 드로잉 퍼포먼스로 또 알려져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쇼라든지 코미콘, 전시, 뭐 수업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지만 내년치 스케줄 거의 다 짜져 있어요. 큰 것들은 이제 유럽 활동하고 미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가장 크게 나눠져 있는데 운이 좋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대륙들마다 메이저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유럽, 그 다음에 북미 쪽,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국. 여기 한국에 또 저를 봐주시는 매니저분들도 계시고 또 각국의 매니저분들 한국에는 좀 안 하는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작가가 없어요. 가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발을 담그고 있는 위치가 애매해요. 만화 쪽하고 상업적인 미술하고도 발을 양쪽에 다 담고 있고 현대 미술하고도 결쳐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원화 판매라든지 전시, 렉처 수업 같은 것들에 대한 없는 시장이에요. 원화를 팔고 원본 같은 것도 팔고 전시에서 팔고 크리스티 경매 같은 데에서 팔고 그리고 또 커미션 같은 것들을 받아서 그리고 특히 아시아 계열 우리가 만화 강국이라는 일본도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도 원화 판매는 거의 많지 않아요. 이게 원화 판매가 약간 웃긴 게 뭐냐면 한 4, 5년 전부터 크리스티 경매나 소더비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있는 이제 막 회화 작품들은 이제 더 이상 가격대도 너무 높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눈 돌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뭐냐 수집가들이 이제 상업미술에서 쓰였던 표지 그렸던 일러스트라든지 만화 원고, 아트토이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수집가들이 글로 돌리면서 유럽 같은 데서는 한 30년 전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됐어요. 저도 운이 좋게 2년 연속 팔아봤어요. 크리스티에. 저도 그때 팔았던 내용들이 우리나라 전설에 관한 것들 처음 팔았던 가격이 그림 크기가 한 전지 정도 크기였었거든요. 그게 830만 원에 팔아봤어요. 처음 거를.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팔았던 게 1200만 원에 팔아봤어요. 그 가격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뭐였냐면은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무명이라는 작가인데 2년 연속 팔렸다는 게 되게 더 고무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밀리터리는 군대 가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예전 어릴 때부터 좀 기계적인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공구 같은 것들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총 무기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그 시각이 그렇게 넓어지더라고요. 그전부터 이렇게 막 그런 자료 같은 것들 구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플래툰이라는 잡지 있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수집을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제 이렇게 갈증이 별로 해소가 안 돼가지고 막 일본 군사 잡지 같은 것들도 많이 모으고 그랬어요. 그러다 군대 가기 전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뭐 어떤 특전사까지 뽑혀가가지고 사진으로 봤던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그리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네. 그 다음에 잡지는 많이 갖고 있어요. 잡지는 일본 잡지 컴뱃이라는 잡지가 있고요. 이런 잡지는 미국에서 이제 개인이 만들어내는 잡지, 사진 작가가 플래시뱅이라는 잡지인데 세계 여러 특수부대들로 같이 막 취재를 해가지고 사진 같은 것들을 담았던 것들을 개인 작가가 하는 거지. 그래서 1년에 몇 개 안 나와요. 분기마다 한 번씩 나와요. 거의 한 3-4권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면 한국은 뭐 플래툰? 영화 같은 경우 우선은 그 라이언 일병 거기가 군대 전역하고 봤었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첫 씬을 보고는 와, 진짜 전쟁이 나면 이렇게 했구나. 그 전에 봤던 것들 중에 뭐 플래툰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옥의 묵실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만 언제 끝까지 못 보는 영화고 중간에 맨날 잠드는 영화고 최근에 봤던 것들 뭐 덩케르크도 재밌게 봤었고 특히 또 저는 좋아하는 게 약간 특수 분야 전쟁 안에서도 특수부대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아메리칸 스나이퍼도 재밌게 봤었고 이건 좋았던 순간도 남지만은 제 이미지에서는 우선 되게 어려웠던 순간이 가장 맨날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부 그림 그릴 때였어요. 한 3년 전에 프랑스 앙굴렘 전시 때문에 한국에서 위안부 관련 그 만화를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자신이 없다고. 제가 또 알고 있는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정도 지식 수준이었어요. 계속 부탁하니까는 몇 번을 고사하다가 만화 쪽에 계신 선배님들이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때 또 때마침 NHK에서 촬영도 왔었어요. 다른 요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렸는데 그림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책상 정도, 우리 일러스트판 정도 크기였는데 제가 그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손에 땀이 잘 안 나는 편인데 그날은 땀도 정말 손에 땀도 많이 났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게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았던 그림.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 잘못 그리면은 누가 될 수 있는 그 민감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그림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 만화 내용도 보면은 제목이 꼬인 매듭이었거든요. 제가 그린 거는 이쪽에서 시작하는 매듭하고 이쪽에서 시작하는 꼬여요. 위안부 할머니 이제 당한 사람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을 서로 이렇게 꼬아놨어요. 또 최근에 청와대에서 그렸던 그림도 의외로 그것도 좀 힘들었던 그림이었어요. 청와대 한 문재인 정부 출범 200일에 관해서 이제 청와대 사랑채에서 라이브 지금도 전시되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좀 사실에 근거됐거나 이런 내용들 그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제 나름대로 막 생각대로 그리는 거는 재밌게 잘 그리는데 이거는 사람도 닮아야 될 것 같고 역사적인 이야기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저같이 그냥 자유 마음대로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스트레스입니다. 전시는 일본에서 했던 전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했던 전시도 개인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고 또 장소도 되게 큰 데서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는데 일본에서 했던 무라카미 다카시 쪽에서 했던 전시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프랑스 파리를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렇고 꼭 가고 싶은 데였는데 갈 생각은 안 하는 그러다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2012년에 처음 가봤었는데 진짜 여기는 가볼 만한 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나라 돌아다니고 가다 보니까는 뉴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만약 라이브 드로잉 쇼를 한다 그러면 몇 시간 적어도 7, 8시간씩 막 그릴 때 보면 1시간 그리고 한 5분 쉬고 1시간 그리고 5분 쉬고 막 이런 식이면 거의 보면 이렇게 그리는 그림하고 또 쉴 때 그리는 그림이 또 있어요. 휴식으로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쉬면서 그냥 평소 때 그리고 싶었던 낙서 그래서 에너지를 약간 재충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간 취미로 바이크 타고 있어요. 그전에는 다른 취미가 없어서 책 사 모으는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림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원래 와이프가 오토바이를 안 사줬어요. 젊었을 때부터 되게 갖고 싶은 거였는데 결혼하고도 당연히 못 사고 이러다가 몇 년 전에 샀냐 2년 전에 갑자기 어느 날 사라는 거예요. 그때 대뜸 사서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림 쪽에 계신 분들 중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경제적인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되게 잘 풀린 케이스라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강사도 계속 했었고 강사로 또 쭉 하면서도 강사로도 되게 좋았었어요. 전국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강사였어요. 그렇게 잘 풀려갔다가 또 좋은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지금 계신 김현진 선생님 같은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쪽으로 서울 쪽으로 원래 부산에 베이스가 있었는데 대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기 때문에 졸업은 못했지만 3학년까지 다니다 그만뒀지만 왜 거기서 있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만난 김현진 선생님하고 김현진 선생님이 봤을 때 부산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도 차리고 거기서 계속 일도 하고 서울에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화 쪽 일, 영화 쪽 일, 마블 쪽이나 DC 쪽 일들은 라이엇이나 이런 큰 게임 회사 일들은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공각기동대 그 홍보 영상 같은 것들도 파라마운트 것도 제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DC 이거는 마블 쪽 거 11워 그거 어벤져스 할 때 했던 것들인 거예요. 8페이지 분량 저런 것들 DC 쪽 일들이죠. 슈퍼맨 이런 것들, 배트맨 이런 일들 이렇게 DC 쪽 인형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일들 쭉 해왔어요. 라이엇 같은 회사 가면요 리그 오브 레전드잖아요. 주차장 가면 10m짜리 제 그림이 있어요. 크게 막 되게 힘들었던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등단할 때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집에서 혼자 그림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전기야 이렇게 혼자 그린 것보다는 용돈벌이 저 만화가 사무실이 있는데 팀이 있는데 거기서 배경 그려주면 돈 벌고 좋아. 그래서 포트폴리오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합격이 돼가지고 배경보다는 대생하는 게 너한테는 더 좋겠다고 잘 그리니까 그래서 대생맨으로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형들이 서울 출판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 포트폴리오가 있었으니까 그럼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 그럼 너도 따라가자.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이 저한테 그게 있었고 그림도 잘 그리고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해주니까 여기 올라가 등단해야지. 그래가지고
올라갔었는데 11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웃게 순정만화 잡지까지도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다 퇴짜 맞았어요. 이유가 다 똑같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그림이라. 일본 만화 스타일 그림으로 그려줄 수 없냐고. 제 스타일은 일본 만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적인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일본 만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처음 만화가가 되겠다고 꿈을 가진 것도 토리야마 아키라의 닥터 슬럼프 때문이었어요. 6살 때 유치원 때 선물 받은 표지 그림이 너무 예뻤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그림처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꿈에 만화가 있기 때문에, 만화가 일본 만화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일본 만화풍 별로 안 좋아해요. 눈 크게 그리고 막 이런 거. 의외로 일본 만화의 뭐 아키라나 시로마사마, 애플시드나 이런 것 좀 약간 사실적이고 좀 이런 풍의 그림을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는 그때는 제가 등단하고자 했을 때는 한참 일본 만화풍으로 되게 유행할 때였어요. 우리는 만화판이. 그래서 잡지사에 가니까 다 똑같은 소리였어요. 그림풍을 바꿔서 그리면 연재해줄 수 있는데 지금 그림풍으로는 어렵다고. 그때 그림 그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와, 갔다 내려와가지고는 한 달 동안 그림을 못 그렸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림체를 바꿔야 되는가. 근데 주변에 형들이 네 그림체는 괜찮으니까 한번 계속 그려보라고 그때 조언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딱 1년 뒤에 포트폴리오 1년 전에 갖고 왔던 포트폴리오에 한 몇 장 좀 더 추가해가지고 다시 서울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우리 만화판이 되게 바뀌었었어요. 그때는 가자마자 가는 곳마다 다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1년 그 사이에 만화판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 많이 좀 힘들어했던 시기 아마.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막 힘들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풀려왔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그냥 어릴 때 배 깔고 누워서 낙서할 때 그 재미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제재 없이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릴 때 그 재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광고가 들어오든 어떤 일이 들어와도 그런 생각을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하기 싫거든요. 보면은 그 또 어떤 마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더더욱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작업할 때 보면은 딴 그림 그리고 있다가 마감 시간이 촉박해질 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마감이나 어떤 제재에 딱 갇혀서 그려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지 않으면 프로로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면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잘 풀려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에도 자기가 싫은 일들도 많이 해야 되고 싫은 스타일도 그려야 되고, 그런 걸 좀 즐길 줄 아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는 그림은 특히 상업미술이나 아니면 이런 것 쪽에 막 걸치고 있다 보니까는 좀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기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유행이 어떻고 자기가 아는 것들이 많아야지 그림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일러스트 만화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림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맨날 똑같은 것만, 자기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으면 맨날 똑같은 것만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면 그런 것들을 그 안에 투영하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된 게 되게 도움이 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파리를 가보고 그럼 그쪽 사람들이 뭐 먹나, 그쪽 공기가 어떤가, 그런 거 실제 봤던 것들이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 하는 거 땅 차이거든요. 그런 경험했던 것들이 그림에 많이 투영되는 것 같고, 하물며 진짜 배경 하나 그리더라도 프랑스 파리 같은 느낌만 주기 위해서 그냥 에펠탑 그린 것보다 건물 양식만 그려도 아, 여기가 파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건물 양식도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공부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그리고 계속 관찰, 공부. 그래서 학생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많이 읽고 듣고 수집하라 그래요. 다 경험하면 좋겠지만 경험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3차원적으로 모을 수 있는 뭐 사진집이라든지 뭐 자료, 뭐 인터넷 서칭 해가지고 모으는 것도, 이런 자료들을 계속 꾸준히 계속 그래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어릴 때부터 되게 건방진 꿈이 뭐였냐 그러면은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팬심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일반인들보다는 작가들이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꾸준히 그런 작가를 남고 싶어요. 작가로는 일반인들도 좋아해주면 좋겠지만은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별로 그렇게 잔정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강사 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막 챙기거나 살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선생님 같은 입장이면 뭐 조언이라도 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잘하고 있구나. 뭐 그래서 약간 좀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유도리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이 같으면 될수록 따뜻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 계획은 별로 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획자만큼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요. 그냥 오늘 하루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계획적인 것들은 약간씩 있지만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 그리는 이 재미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이 재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거 어디 직장인처럼 따박따박 한 달에 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저 부양되는 가족들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여러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가 쓰러지면은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쓰러지는 것들이. 그래서 젊었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클지 몰랐어요. 제 밑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의외로 저는 원래 그렇게 책임감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도 약간의 그런 무게감들이 느껴져요. 75년생이니까 벌써 40 중반으로 접어들니까 이제 체력적인 것들도 약간씩 힘들고 해외 돌아다니는 것들도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 건강적인 문제 걱정들이 되게 많이 생겼던 거예요. 예전에 건강 문제 이런 거 생각 안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생기는 거예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 손 떠나면 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그림 끝나면은 그래서 크게 애착은 가는 건 없는데 평상시 때 그냥 많이 그렸던 스케치북 같은 것들은 하나당 건 봤을 때 그게 한 7판보다 한 7판 정도 그림 정도 될 것 같아요.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냥 팔리는 것들이. 근데 광고나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비싸지죠. 우선은 저희 아버지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뭘 하는지 다 알게 되셨고 제가 평소에 때는 집에서 장남이라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학교나 이런 데서는 막 그림에 재능이 있으니까 미술학원 보내더라 그랬는데 실제로 미술학원 간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보내주신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마지막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미대라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허락해 주신 것 같은데 뭐 대선 광고 방송도 했었고 YTN 거도 하고 이래서 운 좋게 그래도 이런 만화 쪽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출이 되게 많이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아니면은 한때 SK 광고 할 때는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또 그때는 한 달 정도. 그래서 그때의 분위기를 잘 몰라. 나중에 비행기 탔는데 신문에 전면 광고가 나요. 왜 그래? 그래서 막 이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는데 갔다 와서 이제 보면 약간씩 알아보신 길 가다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슈퍼애니닷컴이라는 사이트 같은데 하면 되고요. 국내는 외국은 뭐 슈퍼애니 US, 슈퍼애니 유럽, 뭐 슈퍼애니 차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뒤에 슈퍼애니하고 뒤에 각 나라마다 그런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드릴 수 있어요.